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5급 쓰기 1부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요. 쓰기 1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짜이 용법을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짜이의 용법 3가지 정리하고요.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까지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짜이의 저랑 3가지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짜이의 첫 번째 용법은 바로 뭐냐면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사로서 어디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자, 짜이가 동사로 쓰이면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구를 수반할 수 있다더라? 그렇죠.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짜이가 동사를 쓸 때 어떤 애들을 목적어로 수반하냐면요. 구체적인 어떠한 장소나 구체적인 위치를 바로 목적어로 수반한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총디엔치 충전기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짜이 어디 있다 바로 동사수러가 되는 거고 동사수러 뒤에 목적어 수반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짜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를 수반할 때 초딜이 서랍 아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를 목적어로 수반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부사적인 또 용법을 가지고 있죠. 자, 부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진행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에 올 수 있나요? 그죠? 수로 앞에 올 것이고 진행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형용사 수로랑 같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사 수로랑 같이 결합을 할 것이다. 그럼 짜이가 이렇게 동사 수로 앞에 붙어버리면 부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 그녀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유시 동사로서 예습을 하다. 자, 동사 목적어 짝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파 어법을 예습하다. 근데 어떤 어법이 되냐면 샤지의 크더 다음 수업에 어법을 예습하다. 여기 볼게요, 여러분. 짜이가 지금 동사 앞에 붙었습니다. 자, 부사로서 좀 짜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부사적인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매달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짜이가 개사적인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개사로서 언제에 혹은 어디에서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개사는요. 혼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사구를 만들어 줄 건데 짜이라는 개사는 시간이나 장소랑 같이 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 줄 것이고 동사수러를 꾸며주거나 혹은 동사 뒤에 보충해주는 보어 형태를 취하거나 이 두 가지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짜이란 아이가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서 동사수러를 꾸며주거나 동사수러 뒤에 붙어가지고 보충해주는 위치를 취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这种果实 이러한 과실은 짜이 개사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치우티엔 가을에 정수 무르익다라는 거죠. 이때 짜이가 치우티엔 가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준 애랑 같이 결합을 해서 동사수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이라는 조동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후이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조동사는요 개사랑 같이 왔을 때 어순이 또 어떻게 되냐면 부조개다라는 거죠. 부조개다. 따라서 조동사는 여러분 위치가 어디 앞에? 개사구 앞에 붙어줄 것이다. 이 어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띠리 남동생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개사입니다.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카이무시라는 건 이게 바로 개막식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개막식은 여러분 여기 장소인가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5급에서 어떤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일반 명사가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위사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장소화를 시키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카이무시 개막식은 장소가 아니니까 샹이라는 방위사를 붙여서 개막식에서 장소화를 시켜준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개막식에서 타이지취 태극권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오라는 건 뭐뭐 하려고 한다 혹은 뭐뭐일 것이다 가능하죠. 조동사니까 위치가 또 어디 앞에 붙었습니까? 개사구 앞에 붙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이랑 결합하는 거 봤고 장소랑 결합하는 거 봤고요.
지금 봤던 예문 자체는 다 동사 수러를 꾸며주는 예문을 본 거고요. 우리 수러 뒤에 붙는 형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예문으로 가서 申请表 신청서는 放 놓다 동사 V 체크하시고요. 자, 짜이 계산입니다. 열어주시고요. 자, 주어즈라는 건 책상이다, 테이블이다. 역시 장소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샹을 붙여가지고 책상 위라는 장소화를 시켜준 거고요. 책상 위에 놓다. 개사구가 지금 어디 뒤에 붙었습니까?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보충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짜이라는 이러한 개사적인 의미를 쓸 때는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서 동사 수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가지 용법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로서 어디 있다,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를 목적으로 수반한다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사적인 의미 봤습니다. 부사로선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 줄 때 쓸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개사적인 의미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형태가 막 반복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꼭 배운 내용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가서. 우선 쓰기 일부분 이렇게 덩어리가 4덩어리에서 5덩어리를 일반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우리 쓰기 일부분 문제 푸실 때요. 아직도 해석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해서 푸시면 안 돼요. 해석해서 푸면 우리 8문제 중에서 운 좋으면 한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푼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请大家 우선 칭을 보는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뭐뭐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문자 맨 앞으로 쭉 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우관,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먼코, 먼코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입구기 때문에 먼코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입구해서 장소형 어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하철 입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애랑 같이 호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응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보우관 먼코, 박물관 입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으로 가서 준시 짜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짜이를 볼 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짜이가 여기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짜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방금 박물관 입구라는 어떤 장소형 어휘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 부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바로 개사로서 쓰였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짜이 개사니까 열구 닫아서 무슨 구? 개사구가 될 것이다. 그럼 앞에 있는 단어 살짝은 볼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볼게요. 준시입니다. 준시, 제때 제시간에란 부사가 되는 거고 부조개니까 그래 개사구 앞에 붙었구나 라는 어순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지허. 지허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집합하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찾자? 수러를 먼저 찾을 겁니다. 문장에서 수러 역할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누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허, 얘가 바로 이 문장의 동사 수러가 될 것이고, 짜이라는 개사는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짜이 보우관 먼코, 박물관 입구에서, 그리고 개사구가 바로 누구를 꾸며줄 수가 있죠? 수러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럼 박물관 입구에서 지허, 집합하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 따지야 앞으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징 뭐뭐 해주세요. 따지야 모두가 준시 제때 차이 보우관 먼코 박물관 입구에서 지허 집합을 해주세요. 부족이기 때문에 준시라는 부사가 어디 앞에 붙었다? 개사구 앞에 붙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역시 쪼개져 있는 단어를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어를 보면 학생들이요, 이게 술주자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싸라고 읽으셔야 돼요. 싸는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쓰기 원파트에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자꾸 앞뒤 구조를 보시면서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짜이라는 아이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짜이라는 애가 붙었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개사구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개사구가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보충해준 보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얘가 바로 동사 수러임은 확실하구나. 그럼 동사 수러면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수러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싸, 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水 하면 물이 되는 거고 我不小心 자, 不小心 하면 얘가 소심하다가 아니라 조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무엇을 하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볼게요. 바자문의 바가 나왔습니다. 바자문의 바는 품사가 이게 바로 뭡니까? 개사입니다. 그죠? 개사기 때문에 혼자 웃어서 무슨 구? 개사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자, 바자문의 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를 처치한 결과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개사구 다음에 동사 수러가 이렇게 결합이 될 거고요. 결과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수러 뒤에는 항상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기타 성분을 수반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역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 샹이구나. 자, 샹으로 끝났다라는 거 이것도 무슨 화가 된 단어입니까? 장소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짜이라는 개사랑 같이 호응할 수가 있구나라고 느낌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단어 볼게요. 치엔판인데 치엔판이라는 건 얘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키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단어 몰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그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러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죠? 싸, 쏟다 동사 얘가 바로 수러가 되는 거고 바자문에 바 개사구 열고 닫아줄 거예요. 그럼 바, 슈 물을 싸 쏟았다가 되는 거고요. 자, 짜이란 아이가 여러분 어떠한 구조를 취한다고요? 장소형 어휘랑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동사 뒤에 지금 붙어 있으니까 장소형 어휘 치엔판상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키보드에다가 쏟았다라는 거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문자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가볼게요. 제가요. 不小心 조심하지 않아서 把水 물을 싸 짜이 쏟았습니다. 어디에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치엔판상 키보드에다가 쏟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서 자, 타 하면 이제 그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짜이가 지금 단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짜이란 아이가 여러분 뭘로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짜이가 뭘로 쓰였을까요? 우선은 동사로서 쓰였으면 어디 있다 존재를 나타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어떤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동사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 개사로 쓰여도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시간 장소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짜이는 왠지 뭘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죠? 부사로서 쓰였을 거란 느낌이 조금 있는 거고요. 진짜 그런지 오른쪽으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实验报告的 실험 보고서의 더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가서 이 단어 파초. 여러분 파초라는 건 걱정을 하다, 근심을 하다.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V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동사는 동사인데 해석할 때 을을이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동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 노래를 부르다, 졸업을 하다. 그 다음 근심을 하다.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는 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는 바로 무슨 동사라고요? 이합동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파초는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더라. 따라서 또 다른 목적어 형태를 수반할 수 없다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회의입니다. 우리 5급 준비하는데 아직 회의가 품사가 뭐지라고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의는 품사가 바로 뭐죠? 개사입니다. 열어주시고요. 회의는 개사니까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고 회의는 되게 다양한 애들과 개사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대상이랑도 같이 결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이유하고 원인이랑도 같이 결합할 수가 있고 우선은 뭘로 쓰였는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개사이기 때문에 열고 닫아서 개사구만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실칭하면 일, 사건이 된다. 그럼 여기서 수러가 되는 거 바로 누굽니까? 파초가 되는 거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러입니다. 파초, 근심을 하다, 걱정을 하다. 그럼 개사구가 여러분 수러로 꾸며주는 거니까 위부터 우리 방금 찾았던 수러, 파초, 걱정을 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개사구 이 부분 여러분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려고 했더니 더 다음에 명사니까 实验报告的事情 실험 보고서의 일이다. 이 아이를 바로 개사구 안으로 쏙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 됐습니다. 为实验报告的事情 실험 보고서의 일 때문에 걱정을 하다라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짜이를 봐주세요. 짜이는 뭘로 쓰였습니까? 부사적인 의미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부족에다. 따라서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에 붙여준다고요? 개사구 앞에, 의 앞에 붙어줄 것이다. 이렇게 어순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정답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他 그녀는 为实验报告的事情 실험 보고서의 일 때문에 发愁 걱정을 하다라는 거고 짜이가 붙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죠?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요. 为什么什么发愁 뭐뭐 때문에 걱정하다라는 호응 구조도 조금 연결을 해주시면 나중에 장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이번 달 시험 때문에 걱정을 하다라고 하면 为这个月的考试发愁为什么什么发愁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짜이 3가지 용법 같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저랑 풀었던 기출문제까지도 꼭 정리하시면서 오늘 3가지 용법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쓰기 원파트 문제 푸실 때 우리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구조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적중특강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모두들 원하는 점수를 합격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